엑셀 기출문제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부터 먼저 보시면요.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실게요. 작업 시트는 테두리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 들어가서요. 아래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동그라미 더하기 버튼 눌러서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제4작업은요. 나중에 차트 만들면서 새 시트 만들 거기 때문에 3작업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A열은 열 너비 1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눌러서 열 너비 1로 변경하고 모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2작업도 마찬가지로요. A 열 너비 1로 변경하고 모든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들어가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열 너비 1 변경하시고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시고요. 1, 2, 3 행 높이 지정해드렸어요. 1, 2,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들어가서 25로 변경하시고요. 4번에 들어가서 행 높이 35, 5에서 14번은 행 높이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행 높이가 조절된 거고요. B4에서 J14까지 드래그 하셔서 굴림 아래에 투명한 창문 모양 버튼이 있어요.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13에서 D13은 출력 형태 보시면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B14에서 D14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F13, 14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13, I13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괄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 들어가는 H14 셀에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B4부터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유효성 검사까지 여기는 데이터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번호부터 입력할게요. 탭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칸 아래 내려가는 셀 안에서 한 칸 내려야 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세요. 지금 그냥 입력하면 소문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캡스락, 미음 왼쪽에 있는 두꺼운 버튼 캡스락이라고 써져 있는 영어 누르시면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문자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대문자로 나온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 키패드는 위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빼기 더하기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치 확인하셔서 입력하세요.
한번 입력해두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텔 이렇게 쓰시면 뒤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엔터 눌러서 다음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입력하실 때는 콤마 쓰지 않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숫자로 나오거나 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서 날짜 첫 번째 걸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가 좁아요 하실 경우에는 D와 E 사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 정렬이 됩니다. 자동 너비 조절이 됩니다. F13, 14번에는요 테두리가 X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테두리 들어가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왼쪽 대각선 선택하셔서 X 모양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조건 동그라미 첫 번째 먼저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pt 지금 되어 있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입력하시면 모두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 데이터만 콤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함수 구하시고 숫자 데이터가 나오면 콤마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제목 도형 사다리꼴 먼저 넣으래요. 파견 업무 관리 현황 되어 있는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삽입 들어가시면 도형 들어가서 기본 도형의 8번째 보시면 7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네요. 7번째에 있는 사다리꼴 넣어주시고 문제 계속 봤더니 그림자 오프셋 넣으래요. 도형 넣고 글자 먼저 쓰지 마시고요. 그림자 먼저 해주세요. 그림자는 도형 넣었더니 도형 메뉴 생겼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제목 뭐라고 쓰라고 됐냐면 파견 업무 관리 현황으로 쓰래요. 파견 업무 관리 현황 쓰시고요. 글꼴 굴림 24pt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뽀글뽀글 한번 찍고요. 홈으로 들어가서 글꼴 굴림 24pt 검정 굵게 채우기 페인트통 들어가서 노랑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운데로 글자가 오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가운데 눌렀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들어갈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세요. 결제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란 만들으란 뜻인데요. 저는 MNOP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줄이고 M열을 줄이고요. 20번을 살짝 늘리고 21번은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넓혀 줄게요. 그럼 M20에서 P21까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얘를 드래그 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확실히 더 선명해지거든요. 앞에 결제란 들어갈 부분은 병합 해주시고 결 쓰고 Alt 엔터 제 해주시면 결제 쓸 수 있죠. 담당, 대리, 팀장 써주신 후에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셔서 결제란을 완성합니다. 완성됐으면 쭈르륵 드래그 하시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사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있습니다. 얘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하세요. 이제 여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셔도 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문제 이어서 봤더니 결제란을 만들고 단 원본 삭제하래요. 그럼 MNOP 열 잡아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0번, 21번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력 형태 보시면 윗줄 주황색 되어 있고 사원명 근무시간 주황색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서 주황색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빠르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래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다가 작업할 겁니다. H14셀 찍고요. 메뉴 데이터 들어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버튼 누를 거예요. 눌렀습니다.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이라는 칸이 생겼어요. 다시 문제 보시면 사원명 C5에서 C12 영역에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 찍고 사원명 C5에서 C12까지 드래그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옆에 자그만한 화살표 나오거든요. 눌러서 이한을 첫 번째 데이터 나오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셀 서식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H라고 표시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F5에서 H12 먼저 잡아볼게요. F5에서 H12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시면 아까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테두리에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숫자의 기본 형식 샵, 쉼표, 샵 0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형식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후에 뒤에다가 H 붙여줄 건데 H는 글자잖아요. 쌍따옴표 넣고 H 대문자로 쌍따옴 닫아주시면 OH라고 보기에서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반드시 앞에 쌍따옴 뒤에 쌍따옴 넣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근무시간 1이 OH, 6H 이렇게 뒤에 H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D5에서 D12 영역에 대해 업무로 이름을 정의하세요. D5에서 D12 영역에 업무라고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는데 지금 D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 라고 고친 후에 엔터 눌러주시면 다른데 잡다가 여기 잡아도 업무라고 이름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름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이용해서 문제 풀 건데요. 계약일 더하기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365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일에 는 해주시고요. 계약일 먼저 더하기 하래요. 계약일 첫 번째 거 누르고 더하기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라이트 함수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관리번호 첫 번째 거 찍고 쉼표 1. 왜냐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글자만 뽑아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닫고 곱하기 36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일 더하기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곱하기 365라고 해서 곱하기는 별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구하시고 옆에 조그만한 네모를 끌어당겨서 나머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할 건데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 EQ 함수입니다. 내림차순 순위 구할 거고요. if 함수로요. 1부터 3까지 구한 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이렇게 해서 랭크 EQ가 2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랭크 EQ부터 먼저 넣어서 순위 구하겠습니다. G5 찍고 쉼표 G5에서 G12까지 잡았어요. F4 눌러주시면 되시고 F4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랭크 EQ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if 함수를 한번 써볼 건데요. if 함수로 지시사항에 나온 것처럼 1부터 3까지 구한 값에 라고 했으니까 3 이하의 값인 것 같거든요. 3 이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쉼표 다시 한번 랭크 EQ 넣어줄 거예요. 랭크 EQ 넣어주시고 똑같이 여기 안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넣어주신 후에 AND 연산자 땡땡 위 쉼표 아니면 공백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지금 공백으로 나왔거든요. 쪼르륵 잡아당기시면 1위, 2위, 3위만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다가 조건을 넣었고요. 얘가 조건 쉼표 얘가 참 얘가 거짓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f문은 조건, 참, 거짓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얘가 조건으로 들어갔고요. 얘가 이 조건에 맞을 경우 참으로 들어갔고요. 아닐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래요. 텔레마케팅 급여 시간당 평균을 구할 건데요. D가 들어가면 문제 뒤에 거부터 먼저 보고 앞에 거 2개 붙어 있는 거 찍으라고 했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DAVER 눌러주시고 D 들어간 건 데이터베이스 다 잡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B4에서 H12까지 다 잡아주시고 쉼표 문제가 텔레마케팅 급여 시간당 평균이에요. 그럼 텔레마케팅부터 잡아야 될까요? 급여부터 잡아야 될까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잡으라고 했으니까 급여 먼저 찍을게요. 급여 찍고 쉼표 업무가 텔레마케팅 급여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급여 찍고요. 쉼표 업무가 텔레마케팅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숫자로 나오면 콤마까지 찍어주면 센스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리 업무 평균 근무 시간 1을 구할 건데요.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할 거래요. SUMIF 함수는요, 합계 구하는 함수예요. 얘는 COUNTIF는 개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평균 구할 때요, 합계를 먼저 구한 값에다가 나누기 개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SUMIF로 합계를 먼저 구하고요. COUNTIF로 개수를 구해서 얘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SUMIF를 넣긴 넣었는데 일단 SUMIF와 COUNTIF의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SUMIF는요. SUMIF는 조건 범위 쉼표 조건이 쌍따옴으로 들어가요. 하고 더할 범위 에휴 자리 없어 자 요렇게 하시고요. COUNTIF는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간다고 공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 범위 쪼르륵 잡고 조건 써주고 어떤 거 더할 건지 더할 범위 잡아주시고 COUNTIF는요 조건 범위 쪼르륵 잡고 조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SUMIF 넣었으니까 조건 범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업무에 쪼르륵 잡아서 조건 범위 넣고 조건 넣겠습니다. 업무가 조리 업무 평균 근무 시간이 1인데 일단 근무 시간을 그럼 구해야 되니까 더해야 되니까 SUMIF 조건은 잡았어요. 근무 시간 더할 거니까 쉼표 더할 거 요렇게 잡아주시면 SUMIF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리 6시간이랑 4시간 더해서 1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이제 나누기 할 거예요. 합계 나누기 개수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나누기 COUNT IF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 쉼표 조건 요렇게 넣어주시면 합계 나누기 개수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조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합계 6개랑 4개 더해서 합계 10개 나왔고요. 나누기 COUNTIF로 조리가 하나 2개다 10 나누기 5 해서 값이 2가 나왔습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맥스 함수 이용할 거래요. 맥스 함수 너무너무 자신 있는 문제예요. 맥스는 최대 급여 구하겠습니다. 최대 급여 시간당. 그럼 맥스 함수 쏙 넣고요. 최대 급여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2,5에서 2,12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급여 시간당이 있고요. 총 급여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문제를 잘 읽으셔서 급여 시간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VLOOKUP 함수예요. VL까지 써주시고 탭 누르시면 쏙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H14셀에서 선택한 사원명에 대한 근무 시간을 구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0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요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H14 찍고 쉼표 사원명에 대한 사원명부터 끝까지 C5에서 H12까지 잡으시고 근무 시간 1을 구하세요. 우리가 잡은 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4 하시고 마지막에는 0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5라고 나오고요. 이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사원명을 옆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넣어놓은 목록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VLOOKUP 함수로 인해서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서식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은요. 할 때 B5에서 J12까지 잡으라고 했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총급여가 100만 이하 총급여가 100만 이하 얘가 수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한번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잡은 상태에서 B5에서 J12까지 잡은 상태에서 메뉴 홈에 보시면 가운데 조건부 서식 있어요. 조건부 서식 눌러서 새 규칙 들어가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해 주시고요. 안에다가 이제 수식을 만들어 줄 건데 수식이 뭐였냐면 총급여가 100만 이하 총급여가 100만 이하 안에 콕 찍고 총급여 첫 번째 거 찍고 F4 두 번 누르는데 두 번 누르시면 요렇게 되겠죠. 이하 이상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하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 옆에 있는 애가 이상한 애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이하겠죠. 는 해주시고 100 안 공이 6개다. 서식 들어가셔서 다음 서식을 적용하세요. 파랑 굵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하시면 총급여가 100만 이하인 값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2작업으로 넘어갈게요. 1작업을 바탕으로요. B4에서 H12까지 복사하시고 2작업 B2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작업 볼게요.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목표값 찾기부터 보겠습니다.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 총급여 전체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의 총급여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B11에서 G1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 총급여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H11셀의 총급여의 전체 평균을 구하긴 구할 건데 무슨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냐면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총급여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verage 쓰고 총급여 쪼로록 잡으시고 엔터 했더니 139만 3,100원 나왔네요. 그리고 테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끝에 테두리 되어 있는 거 빠뜨리지 않고 테두리까지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테두리 한번. 그러면 H11셀 값 구한 거에서 총급여 전체 평균이 140만이 되려면 이하늘의 총급여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래요. 총급여 전체 평균이 140만이 되려면 이하늘의 총급여가 보겠습니다. H11 찍은 상태에서 메뉴 데이터로 들어가서요. 가상 분석이라는 버튼 찾으시고
두 번째,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건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 칸에 140 안 넣어주신 후에 값을 바꿀 셀이잖아요. 어떤 칸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이 하늘의 총 급여가 맞닿는 부분 G3번이네요. 콕 찍은 후에 확인 눌러주시면 목표값을 찾았습니다 하고 이 하늘의 총급여도 변경이 되고요. 저희 H11의 평균값 구했던 함수에도 140만으로 값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목표값 찾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고급 필터 문제는요.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업무가 조리가 아니면서 계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해당일 포함인 자료, 여기까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복사 위치는 나중에 사원명, 업무, 총급여, 계약일 데이터만 추출해 낼 거예요. 일단 조건을 만들 때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고 면서 거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면서는 and예요. and.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경을 썼으면서 키가 큰 이러면 안경도 쓰고 키도 크고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나 얘는 5월입니다. 안경을 썼거나 키가 큰 이러면 안경 쓴 친구 따로, 키 큰 친구 따로,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얘는 포함. and는 포함이다. 면서는 포함이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른 건 자동으로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조리가 아니면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업무 복사해서요. 어디다 붙여놓냐면 조건 B14셀부터 입력하래요. B14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조리가 아니면서, 원래 조리면서면 그냥 조리 쓰면 되는데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부등호를 아니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계약일 복사해서 업무 옆에다 붙여놓고요. 면서니까 같이 써야 되거든요. 따로 만약에 조리거나 조리가 아니거나 라고 돼 있으면 아래에다 써주는데 조리가 아니면서니까 옆에다가 써주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이전이래요. 이전이면 해당일 포함이니까 31일, 30일, 29일 이런 식으로 값이 조금씩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면 이하다. 이하 부등호 넣어주시고 2023 빼기 1231 넣어주시면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원명, 업무, 총급여, 계약일의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사원명, 업무 여기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총급여가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총급여, 계약일 찍은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어디다 붙여 넣냐면 B18에다 붙여 넣으래요. B18 찍고 붙여 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요. B2에서 H10까지 데이터를 다 잡은 상태에서 고급 필터 진행하실게요. 안에 목표값 찾기 하신 거는 잡으시면 안 되고 B2에서 H10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의 조그만한 고급 버튼 있습니다. 고급 누르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 첫 번째 값은 건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 거부터 보시는데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 만든 거 있죠? B14에서 C15 넣어주시고 복사 위치는요. B18에서 E18 넣어주시면 확인 3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제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B4에서 H12까지 복사하시고 3작업에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요. 3작업 문제 보시면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어요. 지금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텔레마케팅은 텔레마케팅대로, 조리는 조리대로, IT 컨설팅은 IT 컨설팅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해보겠습니다. 업무 제목 찍고요. 정렬로 가시면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있어요. 버튼 눌러주시면 텔레마케팅은 텔레마케팅대로, 조리는 조리대로, IT 컨설팅은 IT 컨설팅대로 나오겠습니다. 문제 이어서 보시면요. 사원명의 개수와 총급여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합 버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B2에서 H10까지 전체 드래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메뉴 데이터의 맨 끝으로 갔더니 부분합 있어요. 부분합 누르시고 그룹할 항목을요. 저희 정렬한 거 업무를 정렬했잖아요. 업무를 텔레마케팅, 조리, IT 컨설팅으로 정렬했잖아요. 예, 그룹할 항목을 업무로 바꿔주시고 안에는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비워놓은 후에 문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사원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용한 함수를 개수로 바꿔주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시 부분합 들어가시면 안에 비우고 다음 문제 총급여의 평균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뺍니다. 확인 눌러주신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게 나왔고요. 2번 문제 보시면 개요,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했으니까 부분합 앞에 보시면 그룹 해제 글자 버튼 누르시면요. 개요 지우기 있어요. 개요를 지우시고 3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틀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었던 거 오른쪽 정렬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3작업입니다.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작업은요. 출력 형태에 제가 가로축과 범례만 확인해라. 가로축 이름 써져 있는 부분 범례 이 부분 확인하라는 건데요. 1번 얘가 2번 3번 우리가 잡아야 할 데이터는 3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가로축 확인하면서 데이터 한번 잡아 볼게요. 1작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잡아 보겠습니다. 사원명 이하늘 하고 떨어져 있어요. 김재훈, 강민경, 여정은, 양시현, 전지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았으면요. 이제 범례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 1 잡을 거예요. 근무시간 1 잡고 이제 총급여도 잡아야 되니까 총급여 잡고 하신 후에 삽입에 차트 들어가시면 첫 번째 묶은 세로막 대형 있습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 지금 1작업에 차트가 나왔잖아요. 얘를 4작업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새 시트 제4작업 확인 눌러주시면 제4작업이 맨 앞에 나와요. 얘를 끌어다가 3작업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했고요. 데이터 범위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했고요.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꿨고요. 4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디자인, 빠른 레이아웃 3번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스타일 1번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다. 스타일에는 마우스 갖다 대면 스타일 1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 계속 보시면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이 있고요. 그림 영역이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바깥쪽 배경 쪽에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막대 그래프 안쪽에 보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 찍고 홈으로 들어가서 문제 뭐 할 거냐면 글꼴 굴림 11pt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굴림 11pt 차트 영역 찍었으니까 글꼴 굴림 11pt 해주시고 차트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얘를 채우기, 질감 채우기 할 거예요. 질감 파랑 박엽지, 질감 파랑 박엽지. 지금 질감이 여기 옆에 숨어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질감을 파랑 박엽지로 선택해 주세요. 파랑 박엽지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름 나옵니다. 다음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하래요. 그림 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림 영역 서식 나오는데 여기를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바꾸겠습니다. 흰 색깔 이름이 흰색 배경 1입니다. 여기까지 5번이 됐고요. 6번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 서식 글꼴 바꾸기 전에 글자 먼저 써줘야 되겠죠? 글자 먼저 써줄게요. 글자를 써준 후에 글꼴 바꾸겠습니다. 글꼴을 굴림, 굵게 20pt로 변경하겠습니다. 뽀글뽀글 찍고 굴림, 굵게 20pt 로 넣었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까지 하래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차트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제목 서식 나옵니다. 단색 채우기 흰색 테두리 실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선이 검정색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총급여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총 급여가 지금 주황색으로 막대 그래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찍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만약에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근무 시간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총 급여 데이터 찍고 들어오셔도 변경 가능하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문제가 총 급여 계열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확인 눌렀습니다. 두 번째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표식 지금 동글동글 표식을 얘 마름모꼴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표식도 동글동글 있는 거 찍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첫 번째 채우기 페인트 통 있어요. 여기에 표식이라고 작게 들어가 있는데 눌러주시고 표식 옵션도 접혀 있거든요. 펼쳐주시고 기본 제공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마름모로 바꿔주신 후에 크기를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레이블 값을 지금 막대 그래프 7H라고 양시연님의 데이터가 7H라고 레이블 값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양시연님의 데이터를 한 번 잡았더니 막대 그래프가 다 잡혔어요. 한 번 더 잡혀주면, 더 찍어주면 양시연님의 데이터만 찍힙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7H라고 막대 그래프 위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가로로 있는 선이 눈금선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파선 바꿔주시고 색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다음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축만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빼기라고 되어 있고 100만 단위로 점프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빼기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들어가셔서 최소값은 0이 맞아요. 최대값은 아까 300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0만 단위로 점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위 기본을 100만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주눈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 확인되었고요. 표시 형식은 회계로 나와 있을 경우에만 빼기로 나오고 만약에 여기가 0이다 하시면 숫자로 바꿔주시면 얘가 0으로 나오겠습니다. 회계로 하시면 기호가 원 단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아까 우리 빼기인 상태로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8번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명이 지금 근무시간, 일, 총급여 이렇게 가로로 길게 뻗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근무시간하고 일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얘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법례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근무시간 1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계열 이름을 편집해 볼게요. 근무시간 1 확인 눌러주시면 가로로 길게 뻗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넣을 거예요. 최다 근무 시간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도형을 넣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형 넣을 거니까 삽입 들어가셔서 도형 설명선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로 그려주겠습니다. 아래에 뽀글뽀글 꼬리 잡아 당겨서 꼬리 옮길 수 있어요. 옮겨주시고 글자 최다 근무 시간 이렇게 썼는데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색깔 흰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윤곽선 검정색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축 오른쪽 그 다음에 가로축 왼쪽 축 검정색으로 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으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바로 넣어주시고 가로축 검정색 왼쪽 검정색 넣어주시면 끝. 이렇게 4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출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 확인하셔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만들 건데 저희는 1작업부터 3작업까지 시트 우선으로 만들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체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 2, 3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25로 변경해 주시고 4번은 35, 5에서 14까지는 20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B4에서 J14까지 모든 테두리 한번, 긁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합치는 거 빠르게 찾아서 병합하게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신 후에 X자 대각선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 쭈루룩 입력해 주시고요. 함수 들어가는 문제랑 유효성 검사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데이터를 한번 써놔 봤는데요. 조건 동그라미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pt,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굴림 11pt로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데이터 다 잡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후에 숫자만 콤마 눌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제목, 도형 육각형과 육각형 먼저 넣은 다음에 삽입 도형에서 육각형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육각형 있습니다. 육각형 쪼로록 넣어주시고 넣은 다음에 바로 그림자 보라고 했어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마우스 갖다 대서 이름 확인하신 후에 넣어주시고 다음 2025 게임 판매 현황이라고 글자 써주겠습니다. 2025 게임 판매 현황 글자 쓰신 후에 글꼴 변경할게요. 글꼴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뽀글뽀글 테두리 찍고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글자가 지금 가운데에 와 있지 않잖아요. 얘는 가운데 정렬 버튼 요것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 다음 3번 동그라미로 가볼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세요. 단 원본 삭제 해보겠습니다. MNOP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M을 줄이고 20을 살짝 늘리고 21번도 더 늘리고 하면은 M20에서 P21까지 만나는 지점 있다고 했었어요. 테두리 적용해서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주시고 앞에 칸을 합쳐준 후에 결 Alt 엔터 제 입력해 주신 후에 다른 데이터 담당 팀장 부장까지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결제란은 완성했어요. 결제란 잡아서 복사 옆에 그림으로 복사 버튼 누르시고 확인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나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원본 삭제라고 했으니까 MNOP를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0번 21번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출력 형태의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세 부분 있으니까 빠르게 잡아서 주황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 제품 코드 B5에서 B12 영역이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나왔는데요. H14 찍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버튼 눌러서요.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합니다. 원본이라는 칸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지 책에 나와 있어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B5에서
B12.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코드 안에 있는 데이터 쪼르륵 잡아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화살표 눌러서 첫 번째 값 입력해 주시면 유효성 검사 끝. 셀 서식 가보겠습니다.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으로 표시하래요. F5에서 F12 F5에서 F12 잡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의 숫자 기본 형식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가 글자 들어갈 거니까 쌍따옴 넣어주시고 원 쌍따옴 닫아주시면 보기에서 8만 원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다음 H5에서 H12 영역의 전년 판매 수량으로 이름을 정의하세요. H5에서 H12 영역 H5에서 H12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되었습니다. 이름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실 때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서 작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첫 번째 판매 수량 구하는 함수예요.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거를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끝에 위라고 붙일 건데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랭크 EQ 함수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괄호 1번 되어 있는 데에다가 찍어주시고 랭크 EQ 넣어주시고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할 거래요. 판매 수량 첫 번째 거 찍고 쉼표 G5에서 G12까지 잡아주신 후에 F4 눌러주시면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저는 영상 촬영 중이라서 달러가 안 붙어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줬거든요. F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랭크 EQ까지는 적용을 했어요. 근데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과값에 위라고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ND 쓰고 쌍따옴 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크 EQ 하나 잡고 다 잡고 AND 연산자 위 엔터 눌러주시면 쪼르륵 당겼더니 순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2번 문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얘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블레이드 D면 드림 그 외에는 이든 지금 첫 번째 글자가 B인 거 한 번, D인 거 한 번 이래서 미드 함수를 두 번이나 써야 된다 라고 이해가 됐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 표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얘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미드 넣어서요. 제품 코드 찍고 첫 번째 글자 하나만 뽑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글자 하나만 뽑는다고 했으니까 1 쉼표 1이라고 넣었습니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하나만 뽑는다 라고 하면 4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네 번째부터 세 개의 숫자를 뽑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은 첫 번째 글자 하나만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1 쉼표 1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if 써볼게요. if 쓰시고요. 미드 이 값이 B라고 나오면 뭐라고 나오라 했냐면 블레이드라고 나오게 하래요. 블레이드 쉼표.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요거 똑같이 써주시는데 이번엔 B가 아니라 D이면
D면 드림. 그렇지 않으면 이든 으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if가 2번 들어갔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얘가 조건, 얘가 참, 얘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가 조건, 얘가 참, 얘가 거짓. 이렇게 2개의 주머니로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괄호가 2번 들어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f가 조건 참 거짓으로 구성된 공식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주머니, 빨간 주머니 하나, 파란 주머니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나왔으면, 값이 나왔으면 쪼르륵 잡아 당겨 주시면 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단가 전체 평균 구하래요.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에버레이지 함수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괄호 3번에다가 AVER 하고 에버레이지 썼어요. 그럼 단가 전체 평균이니까 단가 첫 번째 값부터 끝까지 F5에서 F12까지 쪼르륵 잡아서 단가 평균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래요. 얘는 반올림, 내림 하는 함수입니다. 뒤에 0을 없애주는 함수인데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0원은 0이 3개죠. 이러면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으로 넣어주시고 뒤에다가 쉼표 마이너스 3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공이 2개니까 마이너스 2 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정수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정수는 지금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니잖아요. 0 그냥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SUMIF 함수네요. FPS 전년수량 합계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UMIF는요 조건 범위 쉼표 조건 또 자리가 비좁네요. 네, 밑에다 쓸게요. 더할 범위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건 범위를 앞에 있는 FPS 얘가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FPS 들어있는데 일단 SUMIF 쓰고 FPS 들어있는 데가 장르 이쪽이에요. 그럼 조건 범위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D5에서 D12 잡아주시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쌍따옴 FPS 해주실 후에 FPS의 전년 판매 수량을 더해야 되니까 더할 범위 전년 판매 수량 더할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SUMIF는 끝이 나겠습니다.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 너무 쉬운 거 나왔다. 맥스함수예요. 최다 판매 수량입니다. 는 맥스 하시고 최다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 쪼로록 잡아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브이로그 함수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문제부터 볼게요. H14 셀에서 선택한 했으니까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일자를 구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0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볼게요. H14 셀에서 선택한 쉼표 제품 코드에 대한 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에서부터 끝까지 잡아주시고 B5에서 H12까지입니다. 판매일자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4 쉼표 0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숫자가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와요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날짜 첫 번째 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B5에서 J12까지 잡은 상태에서 메뉴 홈으로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까지 들어오신 후에 수식 만들어 줘야 돼요. 수식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전년 판매 수량이 30 이상 얘를 수식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전년 판매 수량 첫 번째 거 찍고 F4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부등호를 이상 써주시고 30 서식으로 들어가서 다음 서식을 적용하세요. 파랑 굵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작업 끝났고요. 2작업 할 건데 2작업 할 때는 B4에서 H12까지 컨트롤 C 2작업에다가 2작업 B2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부터 보시면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해요. 장르가 FPS이거나 아니면서가 들어가면 우리 여기 이렇게 FPS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이거나니까 그냥 FPS 써주시면 되겠죠. 거나니까 거나 안경을 썼거나 키가 큰 이라고 하시면 안경 쓴 친구 따로 키 큰 친구 따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써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판매 수량 단위계 40 이상 40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장르 복사해서요. 어디다 붙여넣냐면 B14에다가 붙여넣고 FPS이거나 다음엔 판매 수량 단위계가 40 이상 판매 수량 단위계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 넣으시고 거나 라고 했으니까 따로 써줘야 된다 그랬죠. 40 이상 이렇게 한 후에 제품 코드 게임명 판매일자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할게요. 제품 코드 게임명 판매일자 판매 수량 찍어서 복사 컨트롤 C 했습니다. 어디다 붙여 넣냐면 B18에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고급 필터 할 때는 데이터 다 잡으라고 했었어요. 다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셔서 첫 번째 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범위 칸 찍으시고 B14에서 C16 조건 만든 거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는 B18에서 E18 복사해 놓은 거 드래그해서 잡아주신 후에 확인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표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라고 했어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표처럼 보이지만 표가 아닙니다. 메뉴 삽입에 들어가서 표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셔야 엑셀이 인정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 들어가서 채우기 페인트통이 있거든요.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다음 문제 볼게요. 표 스타일 보통 6 서식을 적용하세요. 그럼 디자인에 가시면 표 스타일 있는데요. 펼쳐서 보통 6 마우스 갖다 대서 확인하신 후에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적용하세요. 봤더니 위에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필터 단추 체크되어 있는 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되세요. 이대로 두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다른 것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후 작업하세요 되어 있는데 얘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시면 이제 투명한 십자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십자가 그려주시고 1, 2, 3, 4 구분하셔서 단가, 장르별 자르고 게임명의 개수, 판매 수량 단위의 평균 이렇게 밑줄 그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면 단가, 장르별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3번에다 집어넣고요. 장르를 2번에다 집어넣고요. 게임명의 개수 4번에 집어넣어서 게임명의 개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판매 수량의 평균 지금 합계라고 나오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누르시면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금 데이터를 위치에 맞게 넣었고요. 2번 단가를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뭘 그룹화하라는 건지 봤더니 단가가 지금 3만 1에서부터 12만까지 3만 단위로 뭔가 묶여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시면 최소값이 3만 1이에요. 제일 큰 값은 12만 맞네요. 그 다음에 단위가 3만씩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장르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 레이싱, FPS 순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FPS, 레이싱, 액션 순으로 나와 있는데 열 레이블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열어보시면 내림차순 정렬 눌렀더니 액션, 레이싱, FPS 똑같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얘는 피벗 테이블 맨 앞쪽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세요. 아래에 빈 셀 표시에다가 별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피벗 테이블 옵션의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되어 있는 거 있어요. 체크 풀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에서 틀린 그림 찾기 시작하시는데요. 바꿔야 하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열 레이블을 이름, 장르로 바꾸고요. 행 레이블을요. 단가로 바꾸고요. 평균 판매 수량에 단위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위 땡땡 개 라고 써주시고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가운데 맞춤 한번 콤마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작업 끝. 이제 4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은요, 가로축과 범례를 확인해서 데이터 잡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축, 일단 어쌔신 문화 스타 타이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게임명 제목까지 잡아주시고, 어쌔신, 그 다음에 문화 VI, 스타 타이쿤, 리그 오브, 마리오 전설, 젤다 카트까지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가도 잡아야 되죠. 단가는 한번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쪼로록 잡았습니다. 다음 판매 수량 단위계도 쪼로록 잡았습니다. 잡으실 때 하나 클릭하시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고 쭈르륵 판매 수량 단위계 쪼로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삽입 들어가셔서 차트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들어가셔서 새 시트 제4작업 확인 눌러주시면 맨 앞에 제4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제4작업을 끌어다가 뒤에다가 옮겨주시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세요. 됐고요. 차트 범위 1작업 시트 내용 이용하여 작업하세요. 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사절 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 선택하래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적용했습니다. 다음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는 차트 영역 글꼴 굴림 11pt로 먼저 바꿀게요. 바탕 한번 찍고 홈으로 가서 굴림 11. 다음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차트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을 파랑 박엽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그림 영역을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바꿔라. 그림 영역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영역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바꿨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 서식 제목부터 일단 바꿀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액션 및 레이싱 게임 판매 현황으로 글자 바꿨고요. 테두리 뽀글뽀글 찍은 다음에 글꼴 뭐로 바꾸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굴림 굵게 20pt 홈으로 가서 굵게 20pt로 바꿔줬고요. 흰색 배경일 테두리까지 적용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서식 들어가서 단색 채우기 흰색 테두리 실선 검정색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단위계 계열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계열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계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판매 수량 단위계의 그래프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 확인 눌러주시면 판매 수량 단위계가 그래프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보조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표식이 지금 동글동글하게 들어있는 걸 마름모로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채우기 맨 앞에 있어요. 표식의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동그라미를 마름모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를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 세 번째에 9만원이라고 혼자 값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레이블 값이거든요. 파란색 그래프 하나만 잡으려고 클릭했더니 다 잡혔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잡힙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9만원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가로선이 눈금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 대시 종류, 파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정색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축은 저희 오른쪽 축만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최소값 0, 최대값 60, 단위가 15단위로 띄고 있다. 오른쪽 축 눌러주셔서 축서식 최소값 0, 최대값 60, 단위가 1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빼기로 나와 있는데 숫자로 나올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봤더니 법례명이 지금 가로로 길게 뻗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례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판매 수량 단위 개의 이름을 편집할 거예요. 판매 수량 단위 땡땡 개 확인 눌러주시면 가로로 길게 나왔습니다.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최다 판매라고 되어 있는 이 말풍선 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 설명선 두 번째 들어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나오겠습니다. 쭉 그려주시고 꼬리를 잡아 당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다 판매 써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윤곽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주신 후에 글자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고 가로축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왼쪽 축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4작업까지 끝!